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읽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여정에 대한 겁니다. 단순히 글자를 아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평생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특히 그 실제적인 교육 방법이나 전략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자료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그 핵심 놓치기 쉬운 통찰들을 딱 뽑아내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는 책이랑 좀 멀어지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책과 다시 혹은 아예 처음부터 즐거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그 비닐을 한번 파헤쳐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딱 펼쳐보면 처음부터 좀 씁쓸한 현실이랑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예전만큼 책을 잘 안 읽는다는 건데요. 뭐 스마트폰이나 영상 콘텐츠처럼 더 자극적인 매체들이 많아지면서 심지어는 책을 꼭 읽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까지 한다는 거예요. 읽을 필요 자체를 좀 못 느낀다는 건데, 아, 이게 그냥 요즘 애들은 말이야 하고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이 현상을 딱 짚어서 책맹, illiterate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문맹, illiterate 있잖아요. 글자를 아예 못 읽는 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책맹이라는 건 읽을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도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지는 않는 상태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게 특히 청소년기의 독서에 대한 흥미가 확 떨어지는 경향이랑 맞물려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동기나 흥미가 없어서 읽기 활동 자체를 피하게 되는 그런 태도의 문제인 거죠. 아, 읽을 수는 있는데 안 읽는다. 듣고 보니 정말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들 종종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료에서 매튜 효과라는 걸 언급하는데요. 이게 독서 능력 발달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매튜 효과요. 원래는 사회학에서 주로 쓰던 말인데 이게 교육 분야, 특히 일기 영역에서 그 결과가 아주 그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 있잖아요.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기서 따온 개념인데요. 이걸 독서에 적용하면 정말 좀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휘력이나 배경 지식 같은 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점점 더 수준 높은 읽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해력이 좋아지니까 더 어려운 책도 재미있게 읽게 되고요. 아하, 그럼 반대로? 네, 반대로 초기에 읽기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거나 재미를 못 붙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책을 점점 더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휘나 지식 습득 기회가 줄어들겠죠. 결국에는 다른 아이들하고 읽기 능력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독서 능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야,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읽기 능력 차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학습 능력 전반, 심지어는 나중에 사회 경제적인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니. 와, 그 초기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그럼 혹시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이거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약간 좀 암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 다행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초기에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악순환이 될 수는 있지만요. 자료에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요. 바로 영 매튜 효과, 리버스 매튜 이펙트의 가능성인데요. 즉,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도움, 교육적인 개입이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그 격차를 줄이고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다행이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역시 적절한 시기, 그리고 효과적인 개입이겠죠. 그래서 조기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초기 경험도 중요하고 또 꾸준한 지원과 효과적인 방법이 관건이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요? 그냥 읽는 방법만 가르쳐서는 뭔가 좀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료에서 애플러백이라는 학자가 독서 교육, 티칭 리딩이랑 독자 교육, 티칭 리더스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네, 맞아요. 이 구분이 오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서 교육이라고 하면 을에 글자를 어떻게 소리내서 읽는지, 문장의 뜻은 뭐고,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꼭 필요하긴 한데 애플러백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을 만들려면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접근이요? 리더스입니다. 이건 훨씬 넓고 깊은 개념이에요. 단순히 읽기 기술, 테크닉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한 사람을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 읽기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독자, 즉 읽는 사람으로 키우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지적인 능력, 뭐 이해력이나 어휘력 같은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 그러니까 읽기에 대한 태도라든지 동기 이런 거요. 그리고 실제 행동, 예를 들면 책을 선택하고 읽는 습관 같은 것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아하. 네, 기술, 마음, 행동 이 세 가지 바퀴가 이렇게 함께 잘 굴러가야 진정한 의미의 독자가 된다. 뭐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읽는 기술을 넘어서 읽는 사람 그 자체를 키운다. 와, 훨씬 더 좀 인간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독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요소들, 그런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 인지적인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던데요. 네, 애플러백이 성공적인 독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내적 자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들을 잘 길러주는 게 바로 독자 교육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입니다. 아, 메타인지요. 네,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의 과정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죠. 이걸 읽기 상황에 적용하면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아,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하면서 읽는 과정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읽다가 막히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략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기 점검 능력이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인데요. 이건 더 간단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뭐 이 정도 글은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죠. 이 효능감이 높으면 좀 어려운 글에도 도전해보려는 의욕이 생기고요. 실제 읽기 성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다음엔 방법을 좀 바꿔서 해보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죠. 아, 자신감이군요. 그렇죠. 세 번째는 동기 및 몰입, 모티베이션 앤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뭐 소용없잖아요. 내적 동기, 그러니까 재밌어서, 궁금해서 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서 읽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읽는 동안 그 내용에 푹 빠져드는 정서적인 몰입 상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네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입니다. 그 캐롤 드웨 교수가 강조했던 개념이죠. 나의 지능이나 능력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하고 배우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태도예요. 독서 능력도 마찬가지죠. 나는 원래 책 읽는 머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어렵긴 한데 계속 노력하면 더 잘 읽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보이는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인식론적 신념, 에피스테믹 빌립스라는 것도 언급됩니다. 이건 지식이나 텍스트의 본질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무조건 다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또 다른 학생은 교과서도 여러 관점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 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두 학생은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깊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메타인지, 자기 효능감, 동기,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인식론적 신념까지. 와, 정말 한 사람의 독서 경험을 이루는 굉장히 다층적인 요소들이네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다 중요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내면의 자질들을 학교나 가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키우실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메타인지를 키워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에서 활동 중심 읽기 지도라는 접근법을 소개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내적 요소들은
사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활동 중심 읽기 지도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막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실제 일기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자질들을 체득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인 거죠. 아주 대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활동으로 지속적 독서, Sustained Silent Reading, 줄여서 SS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SR이요? 네, 이름 그대로예요. 정해진 시간 동안 교실에 있는 모든 구성원, 심지어 교사까지 포함해서요. 각자 자기가 고른 책을 조용히 읽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평가나 과제 부담 없이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롯이 읽기에만 집중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표를 보면 준비 단계에서는 각자 책을 고르고 시간을 약속하고요. 읽기 단계에서는 보통 초등학생은 한 15분에서 20분, 중고등학생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는 뭘 읽었는지 꼭 발표하거나 독후감 써야 하는 부담 없이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단계로 구성돼요. 강제가 아니어야 진짜 SSR이라고 할 수 있죠. 와, 모두가 각자 원하는 책을 조용히 읽는 시간이라 상상만 해도 되게 평화로운데요. 특히 교사도 함께 읽는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고른 책을 읽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누가 정해준 필독서 이런 게 아니라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기 선택 읽기, Self-Select Reading이 동기부여나 주도성 향상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책을 내가 스스로 골랐을 때 그 읽기에 대한 애착이나 책임감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자, 읽고 싶은 책 골라와 이렇게 하면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로 자료에서는 북매치라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매치요? 네, 북매치. 책을 선택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여러 기준들의 영어 앞글자를 딴 약자인데요. 한번 볼까요? B는 책의 분량, 북 랭스. 나한테 너무 길거나 짧지 않은가? O는 사용된 언어, ordinary language.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쉬운 단어, 문장인가? 또 다른 O는 글의 구성, organization. 이야기 구조나 정보 제시 방식이 나한테 좀 익숙한가? K는 사전 지식, knowledge prior to book. 이 책을 읽으려면 내가 뭘 좀 알고 있어야 하나? M은 소화 가능성, manageable text.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지는 않은가? A는 장르 매력도, appeal to 장르. 내가 원래 좋아하는 장르인가? T는 주제, topic appropriation. 주제가 내 관심사나 수준에 잘 맞는가? C는 연결성, connection. 책 내용이 내 경험이나 다른 지식이랑 좀 연결이 되나? 마지막 H는 흥미, high interest.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딱 봤을 때 끌리는가입니다. 와. 네, 이 기준들을 스스로 한번 쭉 점검해 보면서 아, 이 책이 나한테 딱 맞겠다 하는 걸 찾도록 돕는 거죠. 볼 때가 많은데 저런 기준들을 한번 적용해보면 실패 확률도 줄이고 훨씬 더 만족스러운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랑 같이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책 골라보는 것도 진짜 좋겠네요. 그럼 SSR이나 자기 선택 읽기 말고 또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독서 워크숍 모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혼자 조용히 읽는 걸 넘어서서요. 읽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수업 방식이에요. 보통은 짧은 미니 레슨 시간, 읽기 전략이나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엔 충분한 독립적 읽기 시간. 이때 교사는 학생들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짝이나 소그룹 또는 전체 학생들과 함께 읽은 내용이나 느낀 점을 나누는 공유 시간,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질문도 던지고 글을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아, 읽기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죠. 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요즘 강조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도 바로 이런 독서 워크숍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학생 스스로 책을 정해서 충분히 읽고 나서 뭐 토론이나 글쓰기, 발표 같은 다양한 후속 활동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단순히 책 내용을 막 암기해서 시험 보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학생들이 온전한 독서 과정을 한번 쭉 경험해보고 책하고 깊이 상호작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독서 교육의 지향점과 딱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서 그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해보면 결국 읽기 기술을 익히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러니까 동기나 효능감 같은 거요. 그리고 실제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모든 요소들을 학습자 스스로가 좀 조화롭게 관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읽기를 좀 이끌어가는 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기조절 학습, Self-Regulated Learning, 줄여서 SRL이라는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기조절 학습은 말 그대로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해요.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이 책을 꼭 끝까지 읽고 어려운 단어 10개를 정리해야겠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지 선택하고, 가령 매일 30분씩 딱 시간을 정해서 읽어야지, 모르는 단어는 바로바로 찾아봐야겠다. 자기가 하고 있는 과정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잘 읽고 있나? 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지? 필요하다면 전략을 수정하는, 좀 더 조용한 데 가서 읽어야겠다. 읽기 전에 목차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런 능동적인 학습자로서의 모습이죠. 스스로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거군요. 독서 상황에서 이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지 잘 알고, 이게 메타인지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읽기 전략들, 다시 읽어본다든지 요약한다든지 질문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걸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줄 알아요. 또 나는 해낼 수 있어 하는 믿음,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동기 및 몰입, 자기 이해도를 계속 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거죠.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들이 학습자 안에서 통합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이끄는 좀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걸 아우르는 능력이네요. 네, 자료에서는 SRSD, 자기조절 전략개발 모델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건 효과적인 읽기나 쓰기 전략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학습자가 그 전략을 언제, 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자기조절 기술 그 자체를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아주 체계적인 교수법이에요. 단순히 전략만 알려주는 걸 넘어서 그 전략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 상황에서 유연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기조절 학습. 결국 학습의 주도권을 학습자 자신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배우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거군요. 와, 정말 궁극적인 교육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같이 살펴보니까요.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는 기술을 넘어서 읽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즐거움을 찾으면서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독자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합적인 과정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책맹 현상이나 매출 효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도록 격려하면서 메타인지나 자기 효능감 같은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그런 독자 교육과 자기 조절 학습 지원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원리들이 꼭 학교 담장 안에만 머무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독서 생활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원래 책이랑은 별로 안 친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 종류의 책 앞에서는 유독 좀 작아지는 경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 나눈 자기 효능감이나 성장 마인드셋 같은 개념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책 고르실 때 아까 그 북매치 기준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든지 아니면 읽다가 좀 지루해질 때 왜 지루하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하고 메타인지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주 작은 시도만으로도 여러분의 독서 경험이 확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듣고 보니 어쩌면 우리 모두는 평생에 걸쳐서 더 나은 독자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초기 독서 경험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좀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긍정적인 독서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했거나 혹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읽기에 좀 장벽을 느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책 읽으세요라고 권하는 걸 넘어서 그분들이 다시 책과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나 혹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맨날 책 좀 읽어라 잔소리하는 것도 지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책을 딱 펼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글자 읽는 법 가르치는 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평생 가는 독서의 재미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죠.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들어보셨을 질문일 거예요. 선생님, 이 책 제가 왜 읽어야 돼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읽기 싫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육계의 큰 화두가 바로 비독자의 등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글을 못 읽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충분한데 스스로 책을 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비독자라는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예전처럼 글자를 아예 못 읽는 문맹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독자는 읽을 줄은 알아요. 그런데 안 읽는 거죠. 자발적으로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진짜 숙지는 문맹퇴치가 아니라 바로 이 비독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혹시 이 구절 들어보셨나요?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놀랍게도 독서의 세계를 설명하는 데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이걸 바로 독서에서의 마태효과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릴 때 책 읽기에 성공하고 재미를 붙인 아이는 어떨까요? 당연히 더 많이 읽겠죠? 그럼 실력은 더 쑥쑥 늘고요. 이게 바로 선순환의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책 읽기가 너무 힘든 아이들, 이 친구들은 점점 책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실력은 계속 제자리거나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결국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둘 사이의 격차는 정말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럼 이 벌어지는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해법, 새로운 철학이 바로 독자 교육입니다. 기존의 읽기 교육이 운전 기술, 그러니까 엑셀 밟는 법, 브레이크 밟는 법을 가르치는 거였다면 독자 교육은 좀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운전을 왜 하는지,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운전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지, 이런 운전자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키워주는 거죠. 단순히 기술을 넘어 마음과 행동까지 아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독자는 그냥 글자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진짜 독자를 만드는 건 바로 이런 내면의 힘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아는 능력, 바로 메타인지죠. 그리고 나 이 책 다 읽을 수 있어 하는 믿음, 자기 효능감,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읽고 싶은 동기,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푹 빠지는 몰입까지. 핵심은 이거예요. 글자 읽는 법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읽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실전 툴킷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가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골라봐. 이게 시작입니다. 이걸 교실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독서 워크숍이라는 모델이에요.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짧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그 다음엔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고른 책을 조용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다 같이 모여서 나 이런 책 읽었는데 이 부분이 재밌었어 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떡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책이 이렇게나 많은데 애가 뭘 보고 자기한테 맞는 책을 고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북매치 프레임워크.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한테 딱 맞는 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거예요. 아주 강력한 도구죠. 자, 그럼 북매치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B는 북 랭스,
바로 책의 분량입니다. 아이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두께 내가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다음 O는 ordinary language, 평범한 언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아는 말이 얼마나 나오나? 이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자꾸 사전을 찾아봐야 하면 어떡하지? 하고 점검하는 거죠. 두 번째 O는 organization, 구성이죠.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있진 않은지, 내가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K는 knowledge, 사전 지식이에요. 제목이나 그림을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아는 거랑 비슷한데? 하는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매치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매니저블한 내용인가? 내가 좋아하는 장르, 어필 투 장르인가? 내게 맞는 주제, 터픽인가? 내 삶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H, 정말로 흥미로운가? 하이 인터레스트? 결국 이 북매치라는 도구는요, 아이들을 독서라는 여정의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고르고 내가 책임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표는 하나입니다. 독서가 지긋지긋한 숙제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보물로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읽기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독자로서의 정체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책 읽기의 목표가 단순히 책 한 권 끝내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여정의 시작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육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